예, 시작할까요? 자, 오늘은 15.9, 15.9. 제목이 이제 Change of Variable인데, 그러니까 변수를 바꾸는 거예요. 적분할 때 변수를 치환 적분? 그렇죠. 치환 적분이란 말로 제목을 생각을 할 수가 있겠네요. 여러분들 그 일변수일 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일변수일 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제 여기는 이거, 여기는 이제 정적분이 하나 주어져 있는데 요거는 변수가 x죠? 그렇죠? x에 대한 함수도 변수가 x고 적분도 x 값에 대해서 적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적분 구간은 x가 a부터 b까지가 될 때, 자 이렇게 있는데 요거를 다른 변수로 바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x 값이 여기 보면 어떤 함수 값인데 변수가 u죠. 그렇죠? 그럼 이 함수라는 게 별게 아니고 결국에는 x 값을 u라는 변수로 되어 있는 식으로 쓰는 거죠. 맞죠? x 값이 u라는 변수로 된 식으로 쓰여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요 x 자리에다가 요거를 그러니까 gu는 그냥 u로 되어 있는 수식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아 x가 a, d가 될 때는 각각 g에서 u가 c와 d가 될 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변수를 바꿔요. 그렇죠? 그러면은 요 f 안에 들어있는 x 자리에다가 u로 되어 있는 수식을 쓰면 요 자체는 결국 u에 대한 함수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변수가 u인 함수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렇죠? 결국 하는 일은 변수가 x였는데 변수가 u가 되도록끔 해서 같은 적분값을 계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억하겠지만 이런 경우에는 여기 이제 x 자리에다가 gu를 집어넣는 거, 그 다음에 g의 도함수 이렇게 하면은 u에 대한 적분으로 바뀌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x가 a, b가 될 때는 u가 각각 c와 d가 되면 되니까 C부터 D까지 U에 대한 정적분으로 바뀌는데 여기 단순히 X만 GU로 바뀌는 게 아니고 여기 G의 도함수까지 이렇게 붙는 거죠. 그렇죠? 이게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같이 했던 치환적분이에요. 이제 요거를 조금 우리가 다르게 이제 써보면 어, 지금 여기 GU 대신에 XU라고 돼 있죠? 돼 있어, 안 돼 있어? XU라고 돼 있죠?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여기 이 X값이 U에 의해 결정되는 값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이상한 표현이긴 한데 이렇게 쓰면 뭐냐 하면 X값이 U라는 변수에 의해서 기술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X값이 U에 대한 어떤 수식으로 쓰여진다. 이런 의미로 이렇게 써요. XU라고 쓸 때는. 물론 이제 정확히는 여기서 GU라고 썼지만은 그냥 우리가 간편하게 의미적으로 이렇게 사용하는 거예요. 어떤 변수가 있었는데 갑자기 그 변수를 이렇게 놓는다는 건 뭐냐면 이 변수의 값이 u라는 변수의 값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런 관점에서 알아보겠다는 거예요. 알겠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두 변수 xy가 이런 관계에 있다 그럽시다. 그러면은 여기 보면 y 값은 x에 의해서 결정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는 거예요. 값이 x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리고 그 수식이 ax 더하기 b다. 이건 또 바라보기에 따라서는 또 x 값이 y에 의해서 결정되기도 하죠. 그렇죠?
그러면 이게 이렇게 쓰이겠죠. 그러면 이제부터 x값이 y에 의해서 결정되는 값으로 생각하겠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이 식을 생각할 때 어떤 관점에서 바라볼 것인가를 나타내 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여기서 xu가 사실 여기는 gu랑 똑같은 거지.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그 관점을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x값이 u에 의해서 결정되는 걸로 생각을 하면 그러면 이게 이 부분이 G'U라는 게 사실은 U로 X를 미분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바라보는 관점을 이제 좀 더 일반화시킬 거예요. 이변수에 대해서. 이변수에 대한 사실 여기는 이변수 함수에 대한 치환적분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 섹션에서는. 그래서 여기 뭐 책에 보면 이것저것 정의가 많은데 사실 그렇게 필요한 정의는 아닌데 몇 가지 용어가 나오니까 얘기를 할게요. 여기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게 있어요. 트랜스포메이션은 이제 보통 변환이라고 얘기해요. 변환. 변환. 뭐 트랜스포머가 뭐 자동차 됐다, 로봇 됐다 그런 거죠. 그런 거 같이.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뭐 이렇게 뭐 대단한 게 아니고 그냥 1대1 함수라고 일단 생각하면 돼요. 1대1 함수. 1대1 대응이 되는 함수. 알겠죠? 그리고 이제 보통 여기서 우리가 쓸 때 TUV는 XY. 그러니까 여기 UV 값을 집어넣으면 XY 값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걸 우리가 이제 좌표로 생각을 해보면 UV가 좌표를 나타내는 변수다. 그럼 어떤 특정한 U와 V 값이 있으면은 T에 의해서 어떤 X와 Y 값이 주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 기하적으로 생각하면 UV를 좌표축으로 하는 어떤 영역이 하나 있다. 이걸 S라고 합시다. 그래서 요 1대1 함수에 의해서 그것의 이미지, 상이 이런 R이 된다. 그렇죠? 이런 상황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보면 결국 UV를 주어지면 XY 값이 나오니까 그 얘기는 UV가 있으면 X 값이 결정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의도에서 결국 X는 U와 B로 되어 있는 어떤 함수에 의해서 결정되는 값이죠. UV를 주면 X가 나와야 되니까. 그렇죠? 마찬가지로 UV를 주면 Y 좌표 값이 나와야 되죠. 그러니까 이걸 하나의 함수로 생각을 해서 이렇게 GUV, HUV 이렇게 써놓고 생각을 하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번 봅시다. 그럼 이제 이 UV와 XY가 어떤 식으로 결정되는가를 이제 사실은 요거를 결정해 주면 되는 거죠. 요거를 주면 트랜스포메이션이 하나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X가 U제곱 빼기 B제곱, Y는 2UV. 그 다음에 이 정의 부역이 되는 UV의 영역은 U가 0부터 1까지, B가 0부터 1까지. 여기죠? 정의역을 S라고 합시다. 그랬을 때, 이 변환에 의해서 이 영역 S가 XY로 되어 있는 XY를 좌표축으로 하는 그 평면상에 어떤 영역으로 가는지를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이걸 그냥 하려고 그러면 쉽지는 않으니까, 뭘 생각을 하냐면, 이게 지금 사각형 모양이니까, 이 사각형의 바운더리, 둘레에 해당하는 선분들이 어떤 것으로 가는지를 먼저 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얘도 지금 얘를 보내면 여기 상에 해당하는 것도 어떤 영역이 될 테니까 그 영역이라는 거는 이런 둘레가 있는 거죠. 무엇에 의해서 둘러싸여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에 테두리가 여기서 t의 변환에 의해서 보내어진 영역에 테두리로 갈 테니까 그 테두리를 보면 그 영역이 어떻게 보내지는지를 알 수가 있을 거다. 그래서 테두리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
u, b가 있는데 b가 0일 때 생각을 해봅시다. b가 0이면은 6이죠? 그죠? b가 0이면 여기에요. 그러면 여기서 b가 0이라는 걸 대입을 하면 x는 u제곱이 되고 y는 0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이 녀석은 이 변환에 의해서 x는 u제곱, y는 0인 것으로 간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u가 범위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u가 0부터 1까지 변하니까 x도 0부터 1까지로 변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요것, 요것. 이게 뭐예요, 그러면은? 어디예요? 얘가 어디로 간다는 얘기야? 얘가 x가 0부터 1까지 y는 0이니까 여기로 간다는 얘기죠? 보여요? 아이고야, 땀색으로 해야 되겠고. 얘가, 아이고, 색깔을 벌써 다 썼구나. 얘가 여기로 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b가 1일 때 어떻게 되는가 보죠. b가 1이면은 여기죠. 그죠? b가 1일 때를 생각을 해보면 여기다가 b가 1일 때 대입을 하면 x는 u제곱 빼기 1, y는 2u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요거를 u를 대입을 할 수가 있죠. u는 2분의 y라고 하고 대입을 하면 x는 4분의 y제곱 빼기 1이네요. 그렇죠? 4분의 y제곱 빼기 1이고 그 다음에 u가 0부터 2분의 1, 0부터 1까지니까 요 y 값은 0부터 2까지가 되나요? 그렇죠? 0부터 2까지. 요거는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요거에 여기에 해당하는 곡선은 이렇게 되겠죠? 요 y축을 주축을 하는 포물선이 되겠죠? 이렇게. y 값이 0부터 2까지니까 여기서 요만큼 되겠죠. 여기 2가 되면은 y가 2가 되면 0이 x가 0이 되니까 여기죠, 여기.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하고요. 네, 마찬가지로 이번엔 u가 0, u가 0이면은 여기죠. u가 0이면 x는 마이너스 b제곱이고 y는 0이고 b는 0부터 1까지니까 x는 0부터 1까지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u가 1일 때 그러면 x는 대입하면 1 빼기 b제곱이고 y는 2b가 되고요. 그러면은 x는 1 빼기 4y제곱이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또 y 값이 b가 0부터 1까지니까 y도 0부터 2까지. 그래서 요거에 해당하는 곡선이 이런 포물선이잖아요. 여기서 y가 0부터 2까지니까 이 부분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영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영역은 S라는 영역은
요게 지금 그린 거에 둘러싸인 영역으로 하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렇게 영역이 표현해진다 이거예요. 근데 이제 대체 이 변환이라는 걸 왜 생각을 하느냐? 만약에 이제 우리가 적분을 하려고 하는데 적분 영역이 오른쪽 같이 생겼다 그럽시다. 좀 복잡해요. 근데 얘를 변수를 잘 바꿔서 변환을 하면 이 왼쪽에 있는 S 사각형 모양이 되죠. 우리가 이제 직사각형일 때가 제일 중적분하기가 편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좀 곤란한 모양에 있는 영역을 우리가 다루기 쉬운 모양의 영역으로 바꿔준다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변환을 사용한다는 결국은 이제 변수를 바꿔 치환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상황을 좀 봅시다. 중적분을 할 거예요. 중적분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 영역이 뭐 어떻게 이상하게 생겼어요. 좀 적분하게 곤란하게 생겼어요. 근데 변환을 잘하면 얘가 이렇게 뭐 직사각형 모양의 영역으로 바뀐다고 합시다. 지금 상황 알겠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적분하는 걸로 바꾸고 싶다 이거죠. 그래서 어떻게 바뀔 건가를 그러면 적분의 모양이 어떻게 바뀔 건가를 생각을 하자는 거예요. 그럼 일단 우리 S를 먼저 생각을 해볼게요. 요 S를 우리가 늘 하던 대로 조그만 직사각형들로 자를게요. 오케이? 그렇게 자른 그 조그만 직사각형 하나하나를 Sij라고 할게요. 오케이? 그리고 이제 여기 변한 T가 있어요. 그러면 Sij가 T에 의해서 R상의 어떤 영역으로 바뀌겠죠? 조그만 영역으로. 그거를 Rij라고 할게요. 상황 알겠어요? 지금 얘기하는 거? 그래서 그렇게 해놓고 이제 요 조그만 영역들 간에 어떤 관계가 성립하는지를 생각을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얘기한 대로 여기는 직사각형 영역 S, 직사각형 영역 S를 조그만 직사각형으로 잘라놓은 거 Sij가 있고 이 변환에 의해서 Sij가 Rij라는 작은 영역으로 간다고 합시다. 그리고 이 자른 요 사각형의 그 길이를 각각 델타 U, 델타 B 변의 길이를 이제 주의해야 될 거는 이제 이렇게 이쪽 직사각형을 나타내는 영역이 UB에 대한 거 좌표측이 UB, 변수가 UB인 거고 이게 본래 우리한테 주어졌던 XY 좌표계는 R인 거죠. 그러면 지금 상황이 T가 T에다가 UB를 집어넣으면 X, Y 값이 나오는 거죠. 구체적으로는 X가 어떤 UB에 대한 함수로 의해서 결정되고 Y 값도 UB에 의한 함수에 의해서 결정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요 X 값을 주는 함수 G, Y 값을 주는 함수 H가 있다 그럽시다. 그러면 여기 우리가 이거를 마치 벡터 펑션 같이 이렇게 써볼게요. 일단 RUB를 이렇게 벡터 펑션 모양으로 쓸게요. 그러면은 여기 요 RIJ 입장에서 보면 지금 여기 대응관계를 보면 요 점이 여기로 가는 거고 요 점이 여기로 가는 거고 요 점이 여기로 가는 거고 요 점이 여기로 가는 거라 그럽시다. 꼭지점이 어떻게 가는가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를 요 왼쪽 아래에 있는 꼭지점의 좌표를 U0, B0라고 합시다. 이게 이제 기준점이에요. 그럼 얘가 이렇게 간 거니까 사실은 얘는 이렇게 썼을 게
여기 R U0, B0에 해당하는 좌표가 되겠죠. 벡터여도 좋고 좌표여도 좋고. 그 다음에 여기는 U0, B0에서 B 방향으로 델타 B만큼 간 거죠. 요 점은. 그렇죠? 그러니까 요 녀석에 해당하는 요 점은 R U0, B0 더하기 델타 B 이렇게 될 거고, 요 점은 U0, B0에서 U 방향으로 델타 U만큼 증가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해당하는 점 요것이 R 입장에서 보면 U0 더하기 델타 U, B0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요 벡터를 생각을 할 거예요. 두 벡터. 오케이? 그래서 요 두 벡터는 뭐 끝점의 좌표에서 시작점의 좌표 빼면 되니까 요렇게 써야 되겠죠. 이게 요 벡터가 되겠죠. 아, 이거 거꾸로. 아, 맞죠? 요게 요거죠. 그 다음에 요게 요 벡터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어차피 잘게 잘라가지고 더할 거기 때문에 1차 근사를 사용할 거예요. 그래서 요것은 사실은 우리가 정의를 생각을 해보면 R을 B에 대해서 미분한 것에다 델타 B 곱한 것. 그렇죠? 이게 이제 1차 근사가 되겠죠? 마찬가지로 얘는 R을 U에 대해서 미분한 것에다가 델타 U 곱한 것. 이렇게 된다 이거죠. 궁극적으로는 사실은 요 RIJ의 면적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 싶은데, 왜냐하면 이제 중적분이라는 거는 잘게 쪼개서 잘게 쪼간 것의 면적에다가 거기서 선택한 점의 좌표 함수값을 곱하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키는 요 RIJ의 면적을 구하는 건데, 그걸 이제 뭐 이렇게 휘어진 걸 어떻게 정확하게 구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대신에 이제 근사를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뭐라 하냐면 이 녀석의 면적 대신에 요 세 기퉁이의 점을 연결해서 만든 평행사변형이 있겠죠. 그렇죠? 요 평행사변형의 넓이 값을 RIJ의 면적값, 넓이 값 근사치로 생각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걸 앞에서도 이렇게 몇 번 했었죠? 그래서 미안합니다. RIJ의 면적값의 근사값으로서 이 평행사변형의 넓이값을 사용하겠다. 그럼 이 평행사변형의 넓이값은 요 벡터하고 요 벡터의 크로스 프로덕트의 크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또 이제 요 벡터 대신에 또 1차 근사로서 RU, RB, 델타 U, RB, 델타 B를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사를 두 번 하는 거죠, 결국. 그래서 이렇게 두 벡터의 크로스 프로덕트를 하면 되고, 이 부분이 지금 스켈라에 해당하는 거니까 스켈라는 밖으로 빠지죠. 결국 RU, RB의 크로스 프로덕트의 크기에다가 델타 U, 델타 B를 곱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거 크로스 프로덕트 계산하는 거 알죠? IJK 이렇게 써놓고 RU라는 거는 이 벡터 펑션을 U에 대해서 미분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예, 이렇게 쓰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지금 얘는 사실은 이제 3차원으로 쓰긴 했지만은 이게 2차원 벡터긴 하지만은 크로스 프로덕트 하려면 이제 3차원이어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생각해요? 요 평면이 그냥 3차원 공간 안에 있는 XY 평면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그러니까 이건 Z 좌표값은 0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고 여기 RU에 해당하고 여기 RB에 해당하고, 그래서 이거 실제 계산을 해보면, 계산을 해서 잘 쓰면 이렇게 2차 행렬의 행렬식으로 써져요. 그래서 모양을 보면 여기 첫 번째 행은 X값을 각각 U와 B에 대해서 편미분한 것. 두 번째 행은 Y값을 각각 U와 B에 대해서 편미분한 것. 그러니까 이게 행렬식이니까 실제 계산할 때는 X자로 곱하는 거죠. 지난 시간에 했었죠. 이렇게 곱한 거에서 이렇게 곱한 거를 빼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나타내져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 이 미분 계산할 때 이게 되게 중요한 행렬식이에요. 항상 등장을 하는데, 그래서 요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여기 요 지금 UV라는 좌표를 XY 좌표로 변환하는 T가 있었죠? 이 변환 T에 대한 제이코비안이라고 불러요. 이름이 있으니까 알아두면 좋습니다. 제이코비안 쓰고 표시는 이렇게 해요. 그래서 이것의 뜻은 2차 2 곱하기 2 행렬의 행렬식인데 첫 번째 행은 x 값을 각각의 변수에 의해서 미분한 것. 두 번째 행은 y 값을 각각의 변수에 대해서 미분한 것. 앞으로 이렇게 씁니다. 제이코비안이라고 불러요. 자, 그럼 이렇게 하면 이제 준비가 다 됐어요. 그래서 자, 요 중적분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원래 영역 어떤 뭐 R이 있어요. 이렇게. 변수는 X, Y고. 그렇죠? 그래서 이거의 아이디어는 이거는 뭐냐면 중적분은 주어진 영역을 잘게 쪼개서 잘게 쪼갠 것의 면적에다가 그 쪼갠 영역에 점을 하나 골라서 함수값을 취한 다음에 곱해서 더해가지고 이게 무한히 잘게 쪼개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잖아요. 여기서 이제 아이디어는 이걸 쪼갤 때 정사각형 모양으로 쪼개지는 않고 이 변환에 이 변환식에 의해서 이쪽 직사각형의 이미지가 되는 이 RIJ들로 쪼개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변환에 의해서 주어지는 영역의 모양으로 작은 영역들로 쪼개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 면적이 뭐가 돼야 되냐면 이 RIJ들의 면적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이제 근사치를 구했죠. 그래서 이 부분이 RIJ의 면적의 근사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걸 그대로 갖다 써서 면적값 있어야 되는 데다가 이거를 쓴 거예요. 그 다음에 함수값은 그대로 이제 사용해도 되죠.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 변수 변환을 적용했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XY를 죄다 UB에 대한 식으로 바꿨다. 그러면 여기 XY 자리에다가 뭐예요? G와 H에 대한 G와 H를 대입한 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만약에 샘플 포인트를 하나 선택했다. 그럼 이 변환에 의해서 이 샘플 포인트에 해당하는 점이 여기도 있겠죠. 그렇죠? 그걸 이제 여기서 UI, BJ라고 쓴 거예요. 보는 것 같이. 그래서 여기 이제 함수값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모든 것이 UB에 대한 걸로 바꿨어요. 그러면 UB 입장에서 보면 이게 뭐냐면 뭐예요? 쪼개어진 사각형의 면적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쪼개어진 영역의 면적값. 그다음에 이 부분이 뭐가 돼요? 함수값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직사각형 모양에 대해서 UB에 대한 중적분 또는 이터레이티드 인티그랄로 쓸 수 있고 다만 함수의 값은 여기 제이코비안이 더 추가돼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결과만 놓고 보면 쉬워요. 그렇죠? 대입하고 제이코비안만 붙여주면 돼요. 그 다음에 적분 영역은 UB에 맞게 바꿔주면 되는 거고. 자, 여기까지 질문 있어요? 그래서 이변수 함수의 중적분에서의 치환적분은 결국 이렇게 됩니다. 이거죠.
일변수하고 비교하면 일변수는 여기 이제 x를 u로 미분한 것이 나오는데, 그렇죠? 이거는 값도 하나고 상대방 변수도 하나고, 그러니까 그냥 x를 u로 미분한 거 이렇게 되는데, 그게 이제 더 붙는 거죠. 근데 얘는 값이 두 개죠. 값이 두 개고 변수도 두 개고. 그러니까 u로 x를 미분하는 거, b로 x를 미분하는 거, u로 y를 미분하는 거, b로 y로 미분하는 게 다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이 제이코비안에 해당하는 거다. 됐어요? 넘어가도 되겠어요? 자, 그러면 좀 뭐 연습을 한번 해봅시다. 우리 사실은 벌써 변수 변환 치환적분 했었어요. 가만 생각을 해보면 극좌표 이용하는 거. 중적분할 때 극좌표 이용했었죠? 그것도 일종의 변수 변환이었잖아요. x, y가 있는데 그걸 r 세타에 대한 걸로 바꿨었죠? 그렇죠? 그래서 그때 상황을 가만 보면 자, r 세타 입장에서는 주어진 영역이 이렇게 직사각형이에요. r은 a와 b, s는 알파와 베타. 근데 이거는 XY 상황에서는 모양이 단순하지가 않죠. 여기 우리가 변환이 이제 R 세타와 XY 변환 관계를 보면 X는 R 코사인 세타, Y는 R 사인 세타였어요. 그래서 R 세타 입장에서는 이렇게 직사각형이었지만 그게 XY 입장에서는 이렇게 이제 부채꼴에서 좀 잘라낸 거, 원에서 일부를 이렇게 잘라낸 것 같은, 부채꼴이구나. 부채꼴에서 꼭다리 부분을 잘라낸 것 같은 이런 모양이었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그냥 하려고 그러면은 힘드니까 이렇게 생긴 거 중족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거 막 이렇게 쪼개야 되잖아, 막. 그렇죠? 그렇죠? 이터레이티드 인티그랄로 바꾸려고 그러면 그런데 R세타를 사용해서 이 변환식에 의해서 R세타 입장에서 보면 단순하게 그냥 직사각형이니까 적분하기가 편하더라 이거죠. 그럼 우리가 요거를 한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제 요거를 요 트랜스포메이션 변환식에 의해서 바꿔주는 거죠. 그렇죠? 바꿔주면 요거에 대한 중적분 또는 이터레이티드 인티그랄로 바뀌고 다만 값이 어떻게 돼? 함수 값에다가 원래 제이코비안이었죠? 그러니까 제이코비안을 구해봅시다. xy에 대해서 r 세타 미분한 거. 저기는 x를 각각 r과 세타로 미분, y를 r과 세타로 미분. x를 r로 미분하면 코사인 세타, x를 세타로 미분하면 마이너스 r 사인 세타. 마찬가지로 요거는 r에 대해서 미분하면 사인 세타, 세타에 대해서 미분하면 r 코사인 세타. 그래서 이 행렬식을 구하면 이렇게 곱한 데서 이렇게 곱한 걸 빼면 돼요. 곱하면 이렇게 되고 곱하면 이렇게 되는데 뺐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r 코사인의 제곱 더하기 r 사인의 제곱이 되니까 그냥 값이 r이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제이코비안 값이 r이 되어버린 거예요. 물론 이제 이거에 절대값을 써야 되는 거죠. 제이코비안에 또 절대값을 써야 돼요. 행렬식은 그냥 어떤 특정한 값이 나오는 거니까 플러스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일 수도 있는데 그거에 절대값을 취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거는 행렬식 구한다는 의미의 그거고
여기는 뭐야? 행여식을 구한 다음에 그 값에다가 절대값을 씌웠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근데 이제 R은 뭐 여기 원점에서부터의 거리가 항상 0보다 크죠. 그래서 본래 주어진 함수에다가 변 xy를 r 세타로 치환해서 써주고 끝에 제이코비안 부분만 더 써주면 되니까 이렇게 되죠. 그럼 이제 이걸 r 세타에 대한 이터레이티드 인티그랄로 바꾸면 딱 이 식. 우리가 전에 극좌표의 중적분 했을 때 나왔던 딱 그 식이죠. 그렇죠? r만 딱 붙어 있는 거. 그 r이 바로 제이코비안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극좌표 등 사용하면서 시한적분을 했던 거예요. 했던 건데 이제 그거를 좀 더 일반적으로 정리를 하는 거예요. 이 섹션에서. 어, 그래서 극좌표로 바꿀 때 붙었던 그 R이라는 게 다름 아니고 제이코비안이었다. 알겠죠? 음.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우리 좀 전에 여기서 봤던 변환식 있었죠? 얘를 한번 써봅시다. 이미 하나 주어졌으니까. 그래서 적분해야 되는 영역은 여기에요. XY에 대해서는. 근데 이 변환식을 쓰면 이렇게 사각형에 대한 UV 사각형에 대한 적분이 돼버려요. 그죠? 그거를 이제 사용을 해보자 이거예요. 그래서 UV에 대해서는 이렇게 직사각형이고 XY에 대해서는 여기 이렇게 뭐 둘러싸여 있는 곡선들로 둘러싸여 있는 영역 R이에요. 그래서 이그젠플에서 해보라고 하는 문제는 요거를 구해보라는 거예요. 저 영역 R. 이건 지금 XY에 대한 거죠. 그래서 함수 값은 그냥 y의 값으로 해가지고 중적분을 해보라는 거죠. 그러면은 요 y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써 있죠? y를 ub로 바꾸면 그냥 바로 이 ub로 쓰면 돼요. 맞죠? 이게 문제 이게 일부러 쉽게 한 거야. 그냥 풀기 좋게. 그러니까 제이코비안만 제이코비안만 구해서 넣어주면 돼요. 이렇게 되고 x를 u에 대해서 미분하면 2u, b에 대해서 미분하면 마이너스 2b, y를 u에 대해서 미분하면 2b, b에 대해서 미분하면 2u. 그래서 이렇게 곱하면 4u 제곱, 이렇게 곱해서 빼면 4b 제곱. 이게 제이코비안 값이 되는 거예요. 항상 0보다 크거 나왔죠? 그래서 y는 ub로 치환해서 이렇게 써주고, 제이코비안 써주고. 근데 요거는 이제 중적분 영역이 직사각형이니까 이터레이티드 인티그랄을 이렇게 바꿔준다. 그럼 이거는 그냥 방식이니까 계산하기 쉽죠? 그거 안 하고 여기서 하려고 그랬으면 어떻게 해야 돼? 이터레이티드 인티그랄을 두 번 해야 되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렇죠? 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계산해야 되니까. 만약에 여기 있는 식이 지금 쉬우니까 망정이지 이게 어려운 거면은 쉽지가 않죠. 어쨌든 영역을 예쁘게 바꿀 수 있는 변환이 있으면은 그거를 사용한다. 그게 이제 이 change of variable인 거예요. 적분에서의. 음. 실제로 공대에서는 실제 뭐 할 때 제일 많이 사용한 것 중에 하나예요. 이 제이코비안이라는 거를 제일 많이 사용해요. 전산과니까 뭐 역학이나 뭐 전자기학이나 아니면 신호처리나 이런 거를 배울런지 모르겠지만 신호처리 같은 건 배우지 않나? 음, 그럴 때 많이 등장해요. 아마 공업수학 시간에 또 배우게 되긴 하겠는데 자, 오늘 목이 좀 아파가지고
질문? 자,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이제 지금은 우리 이변수 함수인 거죠. 2차원에 대해서 이렇게 할 수 했는데 사실은 당연히 뭐 3차원, 4차원, 100차원이라도 할 수 있어요. 계산하는데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 그래서 마찬가지로 상황을 3차원상에서 3차원 공간상에서의 어떤 영역 S가 있다. 근데 이제 요거는 UBW라는 변수에 의해서 쓰여지고 또 3차원 공간 안에 또 다른 영역 R이 있다. 요거는 이제 X, Y, G에 의해서 쓰여진다 그럽시다. 변수. 그리고 둘의 관계가 이렇게 X, Y, G가 각각 UBW에 대한 함수 GHK로 나타내진다 그럽시다. 그래서 당연히 3차원에서 이 영역 R에 대한 삼중적분을 생각할 수 있겠죠. 우리가 아까 봤던 거와 같은 거의 같은 원리로 굳이 뭐 다 설명해야 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마찬가지로 변수 변환을 UBW에 대해서 할 수 있다. 그래서 XYZ를 UBW로 바꿔주고요. 대입해서 그 다음에 이 부분 여기다도 똑같이 제이코비안을 곱해줘요. 제이코비안의 절대값. 그래서 UBW에 대한 삼중적분으로 바꿀 수 있다 이거예요. 제이코비안 3차원일 때 제이코비안이라는 거는 어쨌든 여기 변수가 XYZ 3개가 있으니까 그다음에 이쪽도 변수가 3개가 있죠. 그러니까 X를 UBW에 대해서 미분한 것이 첫 번째 행. 그렇죠? Y를 UBW에 대해서 미분한 것이 두 번째 행. G를 UBW에 대해서 미분한 게 세 번째 행.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3 곱하기 3 행렬식. 식이 제이코비안 되는 거예요. 행렬식은 영어로는 determinant라고 해요. 그래서 실제로는 요거는 그냥 대입만 해주면 되는 거고 추가적으로 더 계산해야 되는 거는 제이코비안이 되는 거죠. 이거 계산하려면 좀 이제 계산이 많이 들어가겠죠? 예를 한번 볼까? 간단한 거. 우리 벌써 3차원에 대해서 변수 변환했었어요, 사실은. 삼중적 분할 때 실린드리컬 코디네이트도 사용했었고, 그렇지?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봤던 스피리컬 코디네이트, XYZ가 있으면 거기에 R, 로, 세타, 피, 그렇죠? 그렇게 바꿔서 했었죠. 그게 사실은 이제 변수 변환한 거죠. 시한적분 한 거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제 보면 요 R은 이게 이제 스피리컬 코디네이트를 나타내는 거라 합시다. 스피리컬 코디네이트로 나타내어지는 영역이고 요 S는 XYZ에 의해서 나타내지는 영역이라 합시다. 그래서 서로 변화하는 방법은 이렇게 되죠. X는 Y는 Z는. 그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 대해서 제이코비안을 구해볼까요? 일단 X를 로, 세타, P에 대해서 미분하면 되겠죠? 그래서 X를 로에 대해서 미분하면 로만 사라져서 사인 P, 코사인 세타. 그 다음에 세타의 차례대로 하면 세타에 대해서 미분하면 로의 코사인 세타 아이고 세타에 대해서 하는 거죠. 로의 사인 P 코사인 미분하니까 마이너스 사인 세타. 마지막으로 P에 대해서 X를 미분하면 로의 코사인 P 코사인 세타 되고요. 두 번째 행은 이제 Y를 미분하면 되죠. 로에 대해서 미분하면 사인 P 사인 세타.
세타에 대해서 하면 로의 사인 P 코사인 세타. P에 대해서 하면 로의 코사인 P 사인 세타. 마지막으로 Z를 미분하면 로에 대해서 미분하면 그냥 코사인 P. 그다음에 세타에 대해서 하면 세타가 없죠? 나머지는 상수니까 그냥 0. 그다음에 이제 P에 대해서 하면 마이너스 로의 사인 P가 되겠죠. 맞아요? 이제 계산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제 3 곱하기 3행렬이니까 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합시다. 그래서 얘를 선택하고, 그렇죠? 얘를 선택했어요. 선택하고 그다음에 이 녀석이 들어간 행과 열을 지운 거가 요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거의 행렬식. 어디를 붙여놓습니다. 세타. 사인, 코사인, 세타. 그다음에 여기서 두 번째 거. 그렇죠? 두 번째 거를 선택을 하고 얘가 속한 행과 열을 지우면 되죠? 이제 조심해야 될 거는 두 번째 거 할 때는 또 마이너스를 붙여야 되죠? 그렇죠? 두 번째 거 할 때는 마이너스 붙이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요거죠? 요의 코사인 P 코사인 세타. 그다음에 얘가 속한 행과 열을 지우면 있죠? 아유, 칸이 부족하다. 사이즈를 좀 지워야 되겠구만. 자, 그래서 여기는 보면 x자로 곱해야 되는데 여기가 0이니까 여기만 곱하면 되죠. 사인 p 코사인 세타의 마이너스 로 제곱에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사인 p. 그다음에 여기는 두 번째는 플러스가 돼서 여기다가 x자로 곱하면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사인 p의 제곱 사인 세타 이렇게 곱해서 빼면 마이너스 로의 사인 세타.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거는 로의 코사인 p의 코사인 세타의 마이너스 로의 사인 p 코사인 세타 코사인 p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것이 어떻게 되는 거? 이거는 여기 사인 p가 두 번 나오네요.
이렇게 제곱. 코사인도 2번 나오죠? 이렇게 제곱. 그 다음에 이쪽 거를 보면 여기 사인 세타로 묶고 로하고 사인 세타로 묶은 다음에 사인 p의 제곱, 코사인 p의 제곱이 나오죠. 그러니까 합하면 1이 되니까 여기는 식이 어떻게 되냐? 마이너스의 로의 사인 세타가 되겠죠. 맞죠? 맞습니까? 대답을 안 합니다. 자, 그러면은 요거를 합치면은 어디 이렇게 되나? 마이너스의 로의 제곱에 사인 세타 제곱이구나. 그렇죠? 그다음에 얘는 세 번째 거는 코사인 P가 있죠? 코사인 세타도 있구만. 이렇게 되겠죠? 사인 세타구나. 어디 뭐 틀렸나? 그럼 보면은 여기 코사인 잘 써봅시다 그냥. 자, 정리해서 써보면 첫 번째 거는 마이너스 로 제곱에 사인 P의 제곱, 코사인 세타의 제곱, 사인 세타. 두 번째 거는 마이너스 로 제곱에 사인 P, 사인 세타의 제곱. 그다음에 세 번째 거는 마이너스 로 제곱에 코사인 P의 제곱, 사인 세타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여기 코사인 제곱, 코사인 P의 제곱, 사인 제곱 있고 나머지가 같으니까 합해서 그냥 1이 돼서 여기가 마이너스 로 제곱에 사인 세타 제곱 사인 세타 이렇게 되죠? 그럼 로 제곱 사인 세타, 로 제곱 사인 세타에 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이니까 그리고 이건 마이너스 로 제곱 사인 세타가 돼요. 그렇죠? 제이코비안 값은 마이너스 로 제곱 사인 세타가 된다. 그럼 애시당초 요 R에 대해서 3변수 함수를 3중 적분한다. 이게 좀 바뀌었네. 내가 이렇게 SR이어야 되죠. 여태까지 쓰던 관습대로 하면 SR. 그러면 이거는 S에 대한 걸로 해서 로 세타 P에 대한 함수로 바꿔주는 거죠. 변수 변환을 하면
그다음에 제이코비안을 써줘야 되겠죠? 요거의 절대값이니까 사인 세타가 아니고 P죠? 이거 자꾸 P. 근데 이제 우리가 P는 값이 0부터 파이까지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U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요. 사인 P는. 그러니까 절대값 붙여주면 그냥 로 제곱 사인 P라고 쓰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D로 D 뭐 세타 DP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지난 시간에 봤던 대로 스프리칼 코디네이트를 붙여줬을 때 요게 더 붙어졌잖아요. 변수 변환을 한 다음에 그만큼이 더 붙어졌는데 이제 그게 다른 안이 뭐였냐면 요 상황에서 봤을 때 제이코비안의 절대값이 된다 이거죠. 그렇죠? 이 부분이 제이코비안의 절대값이다. 알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섹션은 우리가 좌표계를 바꿔서 또는 이제 변수를 바꿔서 적분하는 것들을 이미 극좌표나 또는 실린드리칼 코디네이트나 스프리칼 코디네이트에서 했는데 그걸 좀 더 일반화하면 결국에는 그 변수 변환을 한 다음에 거기에 해당하는 제이코비안을 뒤에 붙여주는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꼭 이런 이미 알려진 이런 좌표계 변환뿐만 아니고 우리가 상황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이런 식으로 접근하기 용이한 영역으로 바꿔서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 제이코비안을 붙여줘야 된다. 이제 이게 요지죠, 결국.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제 뭐 수학이든 공학이든 이렇게 변수 변화를 해야 되는 경우는 되게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신호 처리 같은 거 할 때, 영상 처리 같은 거 할 때, 우리는 뭐 보통 이제 영상을 나타낼 때 이렇게 화면상에 픽셀이 있고 각 픽셀마다 이제 뭐 RGB 값들이 들어있는 거죠. 그렇죠? 이제 그거는 이제 사람들이 인지하는 RGB 값으로 각 픽셀들을 나타낸 것이고, 그거를 이제 일종의 어떤 기하적인 좌표계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 점들이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함수값이 있는 거, RGB 값을 함수값으로 생각을 해요. 그런가 공간상의 각 점마다 함수값에 해당하는 RGB 값이 있는 거예요. 그것들을 이제 화면에 나타내면 우리가 컴퓨터 화면이나 TV 화면에서 보는 그림이 나오는 건데 그걸 이제 우리가 사람이 인지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주파수로 변환을 해요. 그러면 이제 사람이 인지하지 못하는 거긴 하지만 그게 우리 필요 용도에 따라서 뭔가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주파수계로 바꿔요. 뭐 그런 거 할 때도 사용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뭐야 당연히 뭐 통신이나 뭐 이런 것들 다 주파수 변조하죠. 신호 변환하죠. 그런 것들이 이제 다 여기에서 얘기하는 트랜스포메이션에 해당하는 거고 그런 데서 어떤 계산을 할 때 이제 당연히 이런 제이코비안을 이용한 치환 적분 같은 것들이 등장을 하겠죠. 거꾸로 미분할 때도 그럴 거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좀 마주칠 일이 있을 것이다. 예,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는 시험이죠? 그래서 뭐, 뭐 시험 얘기 이미 여러 번 했으니까 잘 준비해서 보고요. 그래서 시험 보고 또 한 번은 휴강이에요. 공지한 거 봤죠? 공지 안 봐? 공지란에 다 있으니까 다음 주는 시험 한번 보고 휴강 한번 하고 이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 주 말고 다다음 주나 보게 되겠네요. 네. 자, 수고했습니다. 여기서 마칠게요.